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걸 봤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덕수한테 5가지 이유를 걸어서 탄핵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계엄 전 국무회의 적극적 행위 증거가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상 의무 위반이긴 하나 파면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한동훈 한덕수 여당 공동 국정운영 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밑에 그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한 거랑 한덕수 한동훈 여당 공동 운영 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우리가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기도 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내란 자체에 그 일테면 공범으로 봤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걸 있잖아요. 국회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각하 의견이 있었는데 정영식 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 소추는 불적법하다고 본다. 요거 했었거든요. 각하. 요거 받아주면 안 돼. 저는 이 부분에서 윤석열 탄핵됐구나라고 봤어요. 다른 지점으로 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그거 나와 있는데 기각 인용 기각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일단 그러면 보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핵심은 그 다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적법. 일단 한덕수 탄핵 소추 자체는 적법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200명, 150명 그 논란 때문에 이 말을 일부러. 근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그 다음 거 보여줘야 돼. 그 다음 거.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라고 유일하게 지금 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저기서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전체 판결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예 판단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왜 저렇게 숨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판단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불복선언부터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란이 예를 들어서 이거 불법하다, 위법하고 위헌이다 이렇게 미리 판단에 나와버리면 틀림없이 용산이라든지 맞아. 국민의힘 이쪽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혼란이 너무너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비한 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한번 때려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늘 판사들 판결문 읽는 게 일이잖아요. 판사들 판결문 읽는 게 일인데 이 보도자료 보면서 이 부분을 딱 보자마자 판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여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쉽게 말해서 한덕수는 내란의 공범이란 말이잖아요. 내란의 공범으로서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말은 내란 자체는 있다. 위헌이고 불법하다는 걸 전제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방조의 증거가 없다라고 쓰고 만약에 논란이 되는 게 우려가 되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가사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계엄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기각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뜻이고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는 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입증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부분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심판 결과를 먼저 내놓는 이유가 좀 전에 말한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윤석열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아까 그 사람들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한번 보여줘봐요. 그거 여기 보면 정계선, 진보, 김복형, 중도 보수, 이미선 진보, 문영배 진보, 김영두 중도, 정영식 보수, 조한창 보수인데 정영식하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정영식은 윤석열이 한 거고 김복형은 현 대법원장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상으로만 따지면 5대3이 맞습니다. 5대3이 맞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뭔가 예상을 할 때 전원일치로 나오겠지 했잖아요. 근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 방송의 출연자분들이 그 정계선 재판관이 무언의 손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위험해라고 본인의 소신껏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나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김영두나 정정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요. 한덕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굳이 전원일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사실은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든 기각되든 크게 영향받는 게 없어.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버려 둔 거에 가깝다. 다만 윤석열 심판은 전원일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윤석열을 기각할 거면 한덕수를 먼저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늦게 시작했으니까 선입선출 원칙에도 안 맞고 그리고 한덕수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윤석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기각할 거면 한덕수도 당연히 기각되고 그럼 윤석열 기각하고 한덕수 기각하면 돼요. 한덕수를 먼저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은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누구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최상목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서 저 새끼는 따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한덕수도 안 따랐잖아 라고 하지만 한덕수는 최소한 고의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정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는 아니 약간 좀 모질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얘는 어떻게 될지 약간 가능성이 있는 애인데 최상목은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지금 뭐 똥이냐 설사냐 이걸 구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명백한 감염성 설사보다는 똥이 난 거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다라는 이 강수를 조금 둔 건데 이거 이제 뭐 해석의 문제긴 한데 그런 저런 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이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뭐 5대3 요 정도 전후에서 기각될 거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좀 예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야 한덕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는데 저기 누구야 우리 최상목은 2명이라도 임명했는데라고 하는데 위헌은 위헌인데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아예 고의는 없는 거야 얘가 좀 모자라 얘가.
저는 고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고의가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저도 없다는 마찬가지고 거죠. 고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 새끼 또 헌법재판소 편든다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한덕수의 어찌되든 알바입니까? 알바노?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될까를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8대 0 만장일치 파면으로 가는 빌드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전원일치 인용이냐 아니면 좀 갈라져 있는 인용이냐를 그것을 메우는 과정 때문에 오래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오늘 그 한 가지 나온 내용이 한덕수가 각하가 되지 않았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식이랑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를 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탄핵 기각을 엄청 외쳤잖아요. 근데 요즘 탄핵 기각 안 외치고 탄핵 각하를 외칩니다.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한덕수를 어떻게든 이번 재판에서 심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만들고 그로 인해 최상목의 정통성을 흔들고 그렇죠. 최상목이 내린 결정 2명의 재판관에 대한 그 정당성을 없애자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의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웃긴 게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다 쳐요. 한덕수가 각하가 돼서 최상목이 한 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야 한덕수 판결도 조한창이 냈는데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각하 결정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각하가 되게 중요한 게 일단 각하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한덕수가 당연히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이야. 공무의 소집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단 첫 번째가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사안이 경미해. 윤석열이 비해서는 엄청 경미해. 엄청나게 경미하죠. 문제는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때 돌려보내는 이유가 박근혜 탄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과 한덕수 다른 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뭔가 좀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똑같은 의를 범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증명한 거예요. 입증을 한 거죠. 최소한. 윤석열은 내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주구장창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일단 맞고요. 우리는 한덕수 탄핵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왜 보수적이라고 설명하냐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판결문에 쓰기는 힘들어요. 한덕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아네 모르네 국토비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 뇌 속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진짜로 판사가 악의적인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고 윤석열은 없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더해서 윤석열도 헌법수호 의지가 없고 최상목은 헌법수호 의지가 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8명이 모두 이렇게 많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극단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8명이 전원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최상목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 이건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대선 국면이 이루어졌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최상목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다음 스텝 윤석열 다음에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래도 책임감과 사명감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최상목이 아닌 한덕수를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한덕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요거는 이를테면 약간의 반성 같은 거거든요.
윤석열이 한덕수를 끌고 들어와서 들러리를 세웠던 건 맞지만 한덕수가 내란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과연 한덕수 자리를 줬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한덕수 자리를 줬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무회의 위법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계엄 만류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계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한덕수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덕수가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 면에는 윤석열이냐 한덕수냐 최상목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헤드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를 뭘로 채울까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결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덕수는 기각될 거야.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그 예상을 이미 했었고요.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창을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낭패감을 느끼고 있어. 반대로 극우 쪽은 어떻겠어요? 축제 분위기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차피. 근데 한덕수 그 탄핵 심판 여기 보도 자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요거 어떤 식으로도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있어. 그 채팅창 오셔가지고 희망회로 돌린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난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야야 한덕수 기각됐으니까 윤석열 기각될 거라고 하는 방송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도저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다 윤석열 기각됩니다 하면서 손가락 빨면서 제자리에 빙빙 돌까요? 소리 그러니까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일단 맞고요. 이렇게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 더 있어. 한덕수는 내란 국면에서 그나마 윤석열과 각을 세운 사람이야. 약하긴 했지만. 약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윤석열의 아바타예요. 한덕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대선으로 가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황 관리를 훨씬 더 중립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부 뭐 기각을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5대3 아니냐 혹시. 그래서 이제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문영배가 판결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흘러나왔을 거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선고를 빨리 하라고 독촉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부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5대3이라 기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영배가 판결을 맡고 있다. 막 이런 일부 극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든지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뭐 8대 7대1 정도의 상황만 돼도 내부적 상황이 분명히 흘러나와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흘러나오지 않는다. 내부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8대 0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덕수가 아무 잘못이 없어서 기각된 게 아니다. 분명히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확인이 됐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다. 하지만 그게 이제 중대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헌재의 결정은 엔드 개념이 아니라 오어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내용들을 다 충족해야 탄핵된다가 아니라 어느 한 곳만 위헌 위법 그리고 중대하면은 탄핵이 되는 건데 그 지점에서 위헌 위법은 인정됐으나 중대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한다. 따른다. 한덕수의 내용에 당연히 우리 인용해야 된다. 인용됐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헌법재판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승복을 하는 거죠. 아쉬움은 있으나. 그게 차이점 아닐까요? 저희 극우 세력들과의 차이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일부 동의하는데 대선 관리 국면에 한덕수가 더 낫다고 판단했을 저는 그렇죠. 그거 분명히 아니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법이 하우의 개념, 어떻게라는 개념이라면 헌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를 정하는 게 헌법이에요. 일반 법들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이뤄낼 것인지 거기에서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게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당위성을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그냥 법대로만 냈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비교 형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날려버리고 윤석열 날려버리고 지금 상태에서 최상목이 또 탄핵 심판 올라왔는데 그것도 날려버린다. 그럼 이주호야 그 다음에. 답답하다. 아니 답답하다가 아니라 나 과정상에 보면 길은 그냥 방향성은 잡혀 있어. 맞아요. 중간중간에 막 안개가 끼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민주시민 정도 되시면은 흔들림 없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막 길어지다 보니까 야 뭐 니들은 너무 나이브에 희망으로 돌리지 마 하시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다 구도 끊겨버릴 거야. 야 윤석열도 기각될 게 확실해. 그게 아니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뭐 약간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고 치면 그런 기조로 갈 거였으면 왜 이걸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조도 그리고 그거를 미리 공개해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쪽에서 이거 우리 승복 못한다. 우리가 그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힘을 가진 집단이에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헌재의 이런 결정을 우리 승복할 수 없다고 선고 전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답답해져 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이따가 박선원 의원 나오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 뭐 그 공직선거법 2심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저는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다로 보면 다 무죄 사안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선과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저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재명 유죄 내고 윤석열도 파면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좀 약화시킨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저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뭐 윤석열 선고 가능성 이런 건데 이거는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큰 의미가 없다. 의미 부여하는 건 저쪽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법원에 가면요 법리적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냥 무죄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뭐 대선 전에 해라 말아라 여기다가 짜 맞추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오늘 제가 한덕수 이 결과를 보면서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덕수를 이렇게 내놓고 윤석열이를 다음 주나 4월 초로 미룬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려고 한덕수를 이번 주에 냈다. 난 그렇게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몇 주째 다들 모든 방송에서 예측하는 것들이 모두 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사실상 뭔가 우리가 희망회로 때문에 예측이 틀렸냐 그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팩트 체크를 했을 때 분명히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틀렸다는 거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예측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방송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당위성만 설명하면 되지. 그게 헌법재판관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기각된다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속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아니 헌법재판관이 자기 이 상황을 누설하면요 처벌이 커요. 헌법재판관의 죄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동지들끼리 어깨 걸고 같이 뭔가 좀 으쌰으쌰 해야지. 야 니들이 말한 거 다 틀렸어. 맞춘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지금. 그게 똑같은 거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최근에 한두 개 틀렸을 뿐이지 나머지 다 맞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한 가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이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구속
불법 석방 돼가지고 나온 이후에 메시지를 안 내겠다고 애초에 말을 했고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난 이미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표정 관리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까딱하게 잘못 뭔가 말을 하거나 그렇죠. 이 재판이나 관련돼서 말을 하면 더 나에게 더 마이너스다. 역풍 무조건 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자체가 결정 자체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스스로 감지한 거예요. 그 법꾸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뭐 산불 관련돼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메시지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내란 관련된 개헌 관련된 헌법재판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법꾸라지가 촉을 딱 세워서 움츠리고 있다. 요거 한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메시지가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내 핸드폰을 갖고 가서 또요? 아니 새벽 2시가 됐는데 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내고 다음 섹션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는데 한번 끊고 가요.